발사체 나로우가 카운트다운 도중 발사가 취소됐습니다. 기업의 경제 심리를 나타내는 경기실사지수 BSI가 석 달째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이익이 2010년에 비해 7.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 재정절벽 우려가 피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비교적 크게 올랐죠. 코스피 1934까지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듣겠습니다. 구경우 기자를 연결합니다. 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 완화에 상승했습니다. 2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2.07포인트 오른 1934.85로 장을 마쳤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절벽과 관련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는 국가, 지자체와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기관이 2,685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외국인도 459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뒤를 바쳤습니다. 반면 개인은 3,23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3,002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가 3% 이상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철강금속, 증권, 건설, 의약 등이 2% 이상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의료정밀과 비공수 광물, 전기가스, 통신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국전력을 제외한 전 종목이 올랐습니다. 기아차가 4.75%나 올랐고 현대모비스도 3.19% 상승했습니다. 신한지주와 현대차, LG화학도 2%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조선주가 그리스 훈풍의 급등세를 보였다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조선주가 그리스 재정 위기 완화에 따른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동반 급등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STX 조선해양은 10% 넘게 오른 것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도 6% 이상 급등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3%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선주들의 동반 강세는 그리스의 구제금융안이 통과되면서 위기감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또 내년 해양 플랜트 부문의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글라스 웨스트우드 등 조선업계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해양 플랜트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연평균 6.4% 성장하며 매년 5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가와 발주처 등을 고려할 때 내년 해양 플랜트 수준은 호황기였던 지난 2008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대차 잔고가 빠르게 줄면서 연말 증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리스 구제금융안과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 완화로 증시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대차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 배당을 앞두고 공매도 세력들이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매수까지 나서고 있어 연말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유가증권 시장의 대차 잔고는 39조 876억 원으로 이는 지난달 말에 비해 4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 9월 11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감소에 대해 증시를 둘러싼 악재들이 약화되면서 된데다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증시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강성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연말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이 반등 시도로 공매도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구경우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우가 카운트다운 도중 발사가 취소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발사 예정 시각 오후 4시를 16분여 남겨놓고 발사 카운트다운이 중단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상단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발사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단부 추력 제어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3차 발사까지 나로우 개발 사업에는 5,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발사 시도에서 실패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경제 심리를 나타내는 경기실사지수 BSI가 석 달째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져 67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BSI는 100을 넘으면 기업의 경제 심리가 개선된 것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입니다. 다만 대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2포인트 오른 72를 기록했으나 중소기업은 4포인트나 떨어진 63으로 내려앉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체감 경기가 엇갈렸습니다. 수출기업 업황 BSI도 3포인트 오른 75였으나 내수기업은 3포인트 내린 63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대기업과 수출기업이 좋아졌다기보다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경기가 더 나빠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이익이 2010년에 비해 7.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매출액 1,000원당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52원으로 1,000원어치를 팔아 52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62원보다 10.6% 감소한 수치입니다. 제조업 총 매출액은 1,300조 원으로 14.7% 증가했으며 도소매업, 출판 영상통신업, 숙박 음식점업 부문의 매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08조 8천억 원으로 7.0% 감소했습니다.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운수업의 순이익이 급감했으며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업의 순이익도 크게 줄었습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0월 말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0.94%로 한 달 전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10월 말 0.44%이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년 만에 2배 넘게 뛰었으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6년 10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은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가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10월 말 1.96%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12월 말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일부 아파트 집단대출자들이 은행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리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 상하이 은행이 한국에서 소매 금융 영업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HSBC는 산업은행과 추진해온 영업점 등 매각 협상이 결렬되자 국내 11개 영업점 폐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SBC는 지난 4월 산은의 개인 금융 부문을 매각하기로 했으나 직원 처우와 업무 등을 놓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3개월여 만에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ING생명, 우리아비바생명,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이 한국 시장에서 철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HSBC 소매금융부문까지 폐쇄되면 한국을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재정절벽 협상을 본격화합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29일 의회 여야 지도자들과 회동한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리인격으로 행정부 협상팀을 이끄는 가이트너 장관은 의회 공화민주당 지도부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너 하원 의장은 이번 협상에서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피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긍정론을 피력했습니다. 베이너 하원 의장은 또 이번 협상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예상보다 일찌감치 이번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낙관주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밋 롬리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납세자 대표와 롬리 지지자들을 연쇄적으로 만나 재정절벽 협상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섭니다.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우가 오늘 세 번째 도전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카운트다운 도중에 결함이 발견돼서 오늘 발사 취소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이혜진 기자를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또 발사가 취소가 됐는데요. 나로우에 대한 자세한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나로우의 하늘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로우 3차 발사가 오늘 오후 4시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발사 시간을 16분여 남겨놓고 발사 카운트다운이 중단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카운트다운 중단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상단 로켓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며 30분 후 카운트다운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후에 아예 오늘 발사를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로호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발사 시간이 4시로 확정됐고 발사 2시간 전인 오후 2시경부터 연료 주입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연료 충전이 완료되고 산화제 보충 충전까지 시작됐는데요. 이후 카운트다운이 멈췄습니다. 예, 오늘 나로호 발사가 취소된 원인이 정확히 뭡니까? 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나로호 상단의 추력 벡터 제역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력 벡터 제역이란 추진 기관에서 발생하는 분사가스의 방향과 세기를 조정함으로써 로켓의 진행 방향을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하단, 즉 1단 분리 후 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키는 데에는 이 제어기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이 제어기는 국산 전자 부품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러시아 측에서는 이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단 로켓을 분리한 이후에 부품을 교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나로호 발사는 3차 발사인데요. 2009년 8월 나로호 1차 발사에서는 이륙 후 3분 20초 정도의 1단 로켓 분리, 킥 모터 연소, 위성 분리까지 성공했지만 위성을 둘러싼 덮개인 페어링 한쪽이 분리되지 않아서 결국 비행 궤적에서 벗어나 발사 9분 만에 실패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이듬해 6월에 실시된 2차 발사도 1차 발사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2분 17초 만에 통신이 끊기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또 3차 발사는 지난달 처음 26일 오후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발사 예정 시간을 5시간여 앞두고 헬륨가스 주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품 결합으로 인한 누출이 확인돼 중단됐습니다. 한 달여간의 재준비 기간을 거쳐서 오늘 재도전에 나섰는데요. 결국 하늘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 세 번째 도전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더 가슴을 졸이면서 카운트다운을 지켜봤는데요. 아쉽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추진 일정을 잡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내 재발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나로호 발사 예정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인데요.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조금 전 가진 브리핑에서 12월 5일 이내 발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채워진 연료를 빼고 말리는 데만 2, 3일이 걸리고요. 나로호를 다시 발사 조립동으로 옮긴 뒤 점검하고 부품 교체를 하는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5일까지는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5일을 넘어가게 되면 대통령 선거와 날씨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연내 재도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공동 개발했는데요. 러시아로부터 나로호 추진체를 3차례 지원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2번에 걸쳐 발사 실패를 했던 만큼 아직 한 차례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나로호 발사 중단 소식 이혜진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헤이그 법원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쓰인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애플의 사진첩에 쓰인 이른바 포토 플리킹 특허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 갤럭시 S2, 태블릿 PC 갤럭시 탭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삼성이 이 판결에 저촉되는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애플에 매일 10만 유로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성 측은 그러나 이들 제품 대부분은 현재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이 아니므로 당장 입을 손해는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가계 식료품비 지출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계 식료품비 지출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까지 20% 수준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47%까지 높아졌습니다. 또 소득 상위 40%의 외식비는 한 달에 40만 6천 원에 달했지만 하위 40%는 17만 8천 원에 불과해 계층 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가공식품의 비중도 2003년 24%에서 지난해 25%로 높아졌습니다. 반면 육류, 생선, 채소 등의 신성식품 비중은 같은 기간 32%에서 28%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조리가 필요한 신성식품 구매가 줄고 외식비나 가공식품 구매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금융그룹이 지난 27일 저녁 서울 서교동 메스나폴리스에서 랩 경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KB금융그룹이 매년 개최하는 나도 래퍼다 경영대회는 희망, 도전, 열정 등을 주제로 한 자유랩을 경연하는 대회입니다. 이번 경연에는 랩 가수가 꾸민 일반인 참가자를 포함해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대학생 참가자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185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어윤대 KB금융회장, 민병덕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해 400여 명의 관객이 모인 이날 본선에는 예선을 통해 총 11팀이 경연을 펼쳤습니다. 어윤대 회장은 나도 래퍼다는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KB금융의 대표적인 문화 이벤트라고 말했습니다. 룰랄라 세션, 가리온 등의 심사와 축하 공연도 펼쳐 열기를 더했습니다. 본선에서는 뛰어난 랩 실력과 화려한 무대 매너를 보인 오윤석 씨가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